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부터 모임과 영업, 행사 제한, 거리 두기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끝났는지 월간 거래량 추이가 800건에서 3월에는 930건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2주택 종부세 완화 그리고 양도세 배제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특수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줄 때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가 연 1.2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점점 오르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대출받은 영끌족의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캐나다, 뉴질랜드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쪽은 0.5%씩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25일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긴축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푸틴에게 전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물가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상당히 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3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는데 8.5%로 급등했습니다. 이 수치는 40년 만에 최고폭입니다. 미국 물가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제르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도 8.5%가 인플레이션 피크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스리쿠마르 글로벌 전략팀은 3월 인플레이션이 피크라는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앞으로 더 나쁜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이 아니란 뜻이죠. 이렇게 미국 인플레이션을 놓고 정점이다, 아직 아니다 라는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빅테크 기업 팡이 굉장히 유명했죠.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옛날 팡이 아니라 새로운 팡이 떠오른다는 분석을 투자은행에서 내놨습니다. 새로운 팡은 퓨엘, 에너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디펜스, 방위군사, 어그리컬처, 농업, 뉴클리어, 리뉴어블,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리고 골드, 메탈, 앞자를 딴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쪽 분야의 주가는 많이 오른 반면 옛 팡 주식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팡은 가고 새 팡이 떠오른다고 하는 주장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S&P 500 차트입니다. 지난 15일은 성금요일이어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다 휴장했습니다. 지난주 2.25% S&P 500 지수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S&P 500 8.42%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3.47%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16% 떨어졌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차트 지난주에 약 1%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주가는 지난주에 0.32% 올라서 대략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대략 2.5%까지 올라가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조금 떨어지더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거의 3%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약 1%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간 금 선물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위협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금값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온스당 거의 2,000달러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은도 금처럼 조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원유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죠. 106불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빅스텝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릴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을 넘었죠.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신팡 정리하겠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8.5%로 급등했습니다. 이 수치는 40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인지 아닌지 하는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구팡에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팡으로 기름과 방위산업과 식량, 원전, 그리고 금, 광물, 앞자를 딴 이들 분야가 투자의 대세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던 그때가 아니라 40년 전이나 50년 전, 즉 19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팡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과연 세계 경제의 구조와 체질이 완전히 변했는지, 그래서 추세 변곡점에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룬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58절은 그 부활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부활절 첫 주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